죽고 싶어. 살고 싶어. 라는 말이 툭 떨어지고 나서도 공기는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는데요. 우진은 얼어붙은 눈으로 고성이를 바라봤습니다. 말문이 막혀서가 아니라 가슴속에서 오래 버틴 기대가 그 자리에서 산산이 부서지는 소리가 너무 커서 다른 소리가 들리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애써 숨을 골랐는데요. 손끝이 얼얼하게 저려왔고 입술에서는 피 맛이 났습니다. 엄마나 그냥 같이 밥 먹고 같이 자고 아침에 서로 얼굴 보는 그거면 됐는데요. 우진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성희의 시선은 흔들림이 없었고 오히려 정리해야 할 업무 목록을 머릿속에서 빠르게 후는 사람처럼 침착했는데요. 그런 건 내가 상상 속에서 하면 돼. 현실은 다르게 흘러가니까. 그 한마디가 우진의 마지막 허상을 잘라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는데요. 마치 오래된 꿈을 접듯이 천천히 아주 조용하게. 그 시각 이지혁은 병실에서 깨어났다 말았다를 반복했는데요. 머리맡에 올려둔 물컵을 집으려다 손이 떨려서 바닥에 떨어뜨렸고 깨지지는 않았지만 둔탁한 소리가 울렸습니다. 탁자 아래로 굴러간 뚜껑을 주우려고 허리를 굽히는 순간 통증이 훅 치고 올라왔습니다. 그는 이를 악물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별일 아니라고 했잖아, 별일 아니라고. 하지만 마음은 한없이 작아졌습니다. 장남으로서의 무게, 집안의 기대, 그 위에 덮인 자신의 고집이 순간 너무 우스워 보였거든요. 몸이 흔들리자 문틈으로 들어온 지은호가 재빨리 다가왔습니다. 왜 혼자 움직여요? 부르면 되잖아요. 은호는 습관처럼 물수건을 바꿔 얹었는데요. 이마에 닿는 차가운 감촉이 기분 좋게 스며들었습니다. 지혁은 고개를 들어 은호를 바라봤습니다. 눈이 마주치자 그는 반사적으로 웃었는데요. 내가 있으면 내가 좀 단단해지는 것 같아. 이 말은 고백이라기보다 자신의 두려움을 인정하는 고백에 가까웠습니다. 은호는 대답 대신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을 조금 열었습니다. 밤 공기가 들어오자 알코올 수압 냄새가 옅어졌고 둘 사이에 묘하게 맑은 바람이 돌았습니다. 은호는 속삭였는데요. 괜찮아질 거예요. 그러니까 당분간은 제 말만 들으세요. 말끝에서 제와 말 사이가 아주 가까워졌고 그 간격이 이상하게 가슴을 두드렸습니다. 박성재는 병원 복도를 천천히 걸었는데요. 발소리를 줄이려고 일부러 발끝으로 디뎠습니다. 창가에 비치는 자신의 그림자가 낯설었는데요. 그 그림자는 기다림으로 닳아 없어진 사람처럼 희미했고 그 희미함이 무력감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는 병실 유리창을 사이에 두고 안을 보았습니다. 은호가 지역의 이불자락을 펴주고 있었는데요. 그 손길이 조심스러워서 보는 그의 손이 오히려 움켜쥐어졌습니다. 내가 너무 늦었나. 성재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고개를 돌리려다 발걸음이 멈췄는데요.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눈빛이 낯설게 이글거렸습니다. 그 불빛은 선량한 고백의 색이 아니라 빼앗기지 않겠다는 다짐의 색에 가까웠습니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가도 될까? 은호는 놀라서 돌아봤고 지혁은 억지로 일어나려다 다시 누웠습니다. 성재는 쓸데없는 미소를 짓지 않았는데요. 대신 균형 잡힌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잠깐만 은호야. 할 얘기가 있어. 그 순간 병실의 공기가 천천히 경사진 언덕처럼 기울었습니다. 누군가가 조용히 발을 헛디디면 아래로 한 번에 굴러떨어질 것 같은 긴장감이었는데요. 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깐 나갔다 올게요. 지혁은 눈을 감았다 떴는데요. 다녀와. 짧은 두 글자에 억지로 숨긴 복잡한 감정이 스며 있었습니다. 복도에 나와서도 둘은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자판기 앞에 서서 종이컵을 하나씩 뽑았는데 물이 반쯤 차오를 때까지도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성재가 먼저 컵을 내밀었습니다. 뜨거우니까 조심. 은호는 컵을 받아들고 작은 목소리로 고마움을 표했는데요. 그 고맙다는 말이 도리어 성재의 마음을 쿡 찔렀습니다. 은호야. 성재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나 너 오랫동안 좋아했어. 내가 알든 모르든 난 계속 그 자리에 있었어. 근데
오늘 보니까 내가 그 사람 옆에 서 있는 게 너무 자연스럽더라. 은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성재 씨, 나 지금 누군가를 선택할 상태가 아니야. 나도 내가 뭘 느끼는지 아직 확신이 없고. 성재는 말을 잘랐습니다. 확신이 없다는 건 어느 쪽으로든 갈 수 있다는 거잖아. 난 그 어느 쪽이 되려고 해. 은호는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나한테 시간을 줘요. 성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끄덕임은 승낙이 아니라 심연으로 내려가 버린 결의에 가까웠습니다. 도시가 서늘해지는 밤, 이상철은 거실 불을 껐다 켰다 하며 TV 앞을 서성였는데요. 은퇴한 뒤 일정했던 생활 리듬이 딱 한 군데서만 자꾸 깨졌습니다. 큰아들 이지혁이 없으면 집안 소리가 기울어지는 것 같았거든요. 김다정은 조용히 물컵을 내려놓고 남편을 불렀습니다. 여보, 걱정한다고 나아지는 거 아니잖아요. 병원에서 잘 돌보겠지. 이상철은 대답 대신 창밖을 봤습니다. 고층 아파트 불빛이 별자리처럼 총총했는데요. 그는 한숨을 길게 쉬었습니다. 지혁이는 늘 자기 몸은 나중이더라고. 남 먼저, 일 먼저. 그래서 내가 더 화가 나. 김다정은 남편의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우리 아들 이번엔 좀 달라질 거예요. 곁에 은호가 있어요. 그 아이가 지혁이 고집 꺾을 수 있다니까요. 말을 던지고 나서도 다정의 눈빛엔 복잡한 감정이 뒤섞여 있었는데요. 엄마의 촉으로는 관계라는 것이 마음대로 풀리지 않는 때가 반드시 오니까요. 그때 아픈 쪽이 누구일지 아들을 키운 세월이 길수록 더 잘 보이곤 했습니다. 종래는 방에서 묵주를 굴리듯 묵묵히 염주를 쥐고 있었는데요. 손끝에 닿는 구슬의 차가움이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장수 영감 듣고 있나? 그녀는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멀리 있는 사돈 김장수와 오래된 친구처럼 마음속 대화를 이어갔는데요. 우리 손자놈이 큰 고비를 넘길란가 싶어서 내가 오늘은 밤새울라네. 창문 밖에 바람이 살짝 불었고 염주 하나가 그녀의 손에서 내려앉으며 소리를 냈습니다. 묵묵한 기도가 집을 감쌌습니다. 반면 이지화는 차고에서 박영라의 차를 닦고 있었는데요. 하루에도 몇 번씩 같은 동작을 반복하면서 마음을 달랬습니다. 운전기사 겸 보디가드 일을 하면서 배운 게 있다면 감정은 배기구로 빼야 엔진이 멈추지 않는다는 거였거든요. 영라가 빼꼼히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오늘은 늦게 들어오네. 이지환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집안일이 좀 있어서요. 영라의 눈빛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오빠 힘든 일이야? 이지환은 고개를 저었는데요. 그냥 형이 아파서. 영라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고성이의 딸로 자란 세월은 말하지 않는 훈련의 연속이었는데요. 동정도 공감도 때로는 사랑도 아무렇지 않은 척으로 포장하는 버릇이 몸에 밴 것이죠. 그렇지만 그 밤의 한에서만은 영라의 얼굴이 아주 조금 흔들렸습니다.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해. 내가 해줄 수 있는 선에서. 짧은 침묵이 있었고 그 침묵이 두 사람 사이를 천천히 메웠습니다. 이지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요. 고마운 마음과 별개로 그는 본능적으로 경계를 늦추지 않았는데요. 그가 지키는 사람의 어머니가 누구인지, 그 어머니가 어떤 방식으로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인지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강호는 밤늦게 식당 홀을 쓸고 있었는데요. 걸레질을 하다 말고 문득 걸레를 의자 위에 탁 던져버렸습니다. 이게 인생이냐. 혼잣말이 쓴 물처럼 나왔습니다. 고개를 들어 천장을 봤는데요. 형광등 아래 먼지들이 파편처럼 반짝였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가상화폐 차트를 켰습니다. 빨간 막대기가 끝없이 떨어졌다가 반짝 올라오는 그래프를 보면서 목 뒤가 서늘해졌는데요. 이번엔 진짜 올라간다는 글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진짜 한 번만, 딱 한 번만. 스스로에게 말하듯 읊조리는데 등 뒤에서 정순이의 목소리가 날아왔습니다. 그만해. 그만하라고 했지? 지강호는 움찔했는데요. 엄마의 발소리만 들어도 지난번 쓴맛이 떠올랐습니다. 정순이는 손에 들고 있던 물수건을 싱크대에 던지듯 내려놓고 아들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내가 지난번에 날린 돈 누가 메웠는지 잊었어? 누나가 내 대신 등에 짐 올린 거 그거 기억 안 나? 지강호는 억울함이 치밀어 오르는 걸 참지 못했습니다. 누나는 늘 누나 편이지. 나 보고 살림이나 배우래. 나라고 꿈 없냐고. 정순이가 피식 웃었습니다. 꿈이란 건 내 손에 남은 걸로도 시작할 수 있을 때를 말하는 거야. 없는 걸 빚내서 사는 건 꿈이 아니고 무덤이야. 지강호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엄마의 말이 칼처럼 정확해서 더 아팠는데요. 엄마는 맨날 현실만 보잖아. 누가 그러래? 내가 현실만 봤으면 내 아버지 쓰러졌을 때 이미 식당 문 닫았어. 내 누나가 내 아버지 장례 치르고도 알바 3씩 뛰면서 모은 돈으로 이 식당 차렸다는 걸 내가 잊었네. 정순이의 목소리는 뜨거웠는데요. 지강호는 그 뜨거움을 정면으로 받지 못했습니다. 그는 휴대폰 화면을 끄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았어. 하지만 그 알았어는 결심이 아니라 도망에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도망은 늘 제자리에서 시작해 제자리로 돌아오곤 하죠. 다음 날 은호는 병실 창가에 서서 메모장에 짧은 목록을 적고 있었는데요. 지역의 식사시간, 약 복용시간, 주사 스케줄, 그리고 그 사이에 자신의 카페 발주 체크. 숫자와 시간표에 감정을 끼워 넣지 않는 재주가 그녀에겐 있었는데요. 그건 마음을 지키는 기술이기도 했습니다. 문이 열리자 희미한 향수 냄새가 먼저 들어왔습니다. 고성이었습니다. 은호는 순식간에 표정을 정리했는데요. 성희는 늘 계산된 미소로 다가왔습니다. 어젯밤에는 고생 많았네. 은호는 공손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괜찮습니다. 성희는 침대 곁 의자에 앉으며 가볍게 주변을 살폈는데요. 눈길이 닿는 곳마다 파악하는 습관이 배어 있었습니다. 지혁 씨는 어떤가요? 은호가 짧게 설명을 했습니다. 성희는 그 설명의 빈틈을 읽으면서 거의 동시에 새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은호 씨, 혹시 건강검진 정기적으로 하죠? 갑작스런 질문에 은호는 잠깐 멈칫했는데요. 네, 기본적인 건요. 성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요즘은 젊어도 간 수치가 안 좋게 나오는 경우가 많다더라. 카페에 일하면 피곤도 쌓이고. 부드러운 목소리였지만 그 말 한 줄기 속에 서늘한 바늘이 숨어 있었습니다. 은호는 애써 웃었습니다. 제가 아직은 괜찮습니다. 성희는 얇은 미소를 유지했는데요. 괜찮을 때 챙기는 게 진짜 챙기는 거지. 그때 병실 안의 공기가 아주 조금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어두워졌는데요. 대화는 표면적으로 무난했지만 은호의 등줄기를 타고 식은 땀이 한 줄 흘렀습니다. 이유 없는 불길함이 목을대를 스쳤거든요. 박진석은 집무실에서 전화기를 내려놓으며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재벌 2세로 살아온 세월 동안 그는 사람의 얼굴만 봐도 이익과 손실을 머릿속으로 계산하는 버릇이 생겼는데요. 방금 전 통화는 그에게 별로 달갑지 않은 정보를 안겨줬습니다. 비공개로 진행하려던 영라의 개인전이 외부로 새어나가고 있다는 루머, 그리고 후원 계약서 초안이 왜곡되어 외부 갤러리에 전달되었다는 정황. 진석은 서류를 넘기며 짧게 중얼거렸습니다. 이 집안 생각보다 구멍이 많군. 그에게 구멍이란 통제되지 않는 흐름을 의미했는데요. 통제되지 않는 흐름은 언젠가 집안의 권력을 갉아먹고 망신을 불러옵니다. 그는 인터폰을 눌렀습니다. 오늘 저녁 모두 같이 식사하자고 해. 비서의 목소리가 깔끔하게 응수했는데요. 네, 회장님. 저녁 자리엔 어색한 미소들이 옹기종기 모였습니다. 고성희는 은은한 색의 드레스를 골라 신중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고 박영란은 정중한 자세를 유지했으며 박성재는 어쩐지 긴장을 감추지 못한 표정이었습니다. 박진석은 와인잔을 들며 가볍게 웃었습니다. 가족끼리 모였으면 가족 얘기를 해야지. 말은 가벼웠지만 분위기는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습니다. 그때 초인종 소리가 울렸는데요. 문이 열리며 우진이 들어섰습니다. 순간 시간의 톱니다가 멈춘 것처럼 조용해졌습니다. 우진이 첫마디를 꺼내진 않았지만 모두가 눈으로 그 단어를 미리 들은 것처럼 긴장했습니다. 엄마.
성희는 외관상 평온을 유지했는데요. 어릴 때부터 후원하던 아이예요. 가끔 집에 와서 식사도 하고 그냥 그런 인연이지. 즉석에서 거짓을 섞는 능숙함은 오랜 훈련의 결과였습니다. 박진석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에는 의심의 실금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엄마라고 부를 수 있나. 그는 웃음을 거두지 않았지만 속에서 계산이 바쁘게 돌아갔습니다. 식사는 이상하게 길게 느껴졌는데요. 숟가락이 그릇과 부딪히는 소리, 와인잔이 책상 위에 닿는 소리, 숨을 참았다 내쉬는 기척까지 하나하나가 두꺼운 벽에 부딪혀 되돌아오는 듯 했습니다. 우진은 거의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목이 막혀 음식이 넘어가지 않았거든요. 대신 그는 성희의 손목을 보았습니다. 반짝이는 팔찌 아래 핏줄이 얇게 비쳤는데요. 그 얇은 길 위로 무정한 시간이 흘러가고 있다는 걸 새삼 깨달았습니다. 그래도 엄마니까. 마음 한 구석에 매달린 최소한의 끈이 그를 붙들고 있었던 겁니다. 식사가 끝나고 우진은 조용히 밖으로 나왔습니다. 성희가 뒤따라 나왔는데요. 여긴 내가 올 곳이 아니야. 우진은 매달리지 않았습니다. 더는 매달릴 힘이 없었거든요. 대신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숨긴 그 이야기, 나 혼자 다 감당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아닌가 봐. 성희는 짧게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감당 못하겠으면 사라져. 그게 우리 모두에게 좋아. 그 말은 자기 자신까지 포획하는 냉정함이었는데요. 우진은 작게 웃었습니다. 엄마, 당신은 매번 가장 안전한 답을 고르더라. 근데 그게 언젠가 제일 위험한 길이 되는 거 알지? 성희의 표정이 눈에 띄게 변하지는 않았지만 눈빛 어딘가에 작은 균열이 스쳤습니다. 며칠 뒤 지역의 상태는 조금 안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정밀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시간은 유난히 길었는데요. 기다림은 언제나 사람을 헤집습니다. 은호는 카페 문을 열자마자 들어오는 냄새와 소리로 하루를 견뎠는데요. 원두 갈리는 소리, 스팀 우는 소리, 머그잔에 커피가 떨어지는 잔잔한 소리. 그 모든 소리가 그녀의 생각을 조금씩 다져주었습니다. 낮 한가운데 박영라가 카페에 들어왔습니다. 평소보다 수수한 차림이었는데요. 라떼 하나 부탁해요. 은호는 고개를 끄덕이고 음료를 만들었습니다. 영라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손을 봤습니다. 손등에 굳은 살이 올랐고 네일은 깨끗하게 잘라져 있었는데요. 손이 참 예쁘네. 바쁘게 사는 사람 손. 은호가 웃었습니다. 예쁘다기보다 많이 쓰는 손이죠. 영라는 반쯤 미소 지었습니다. 그런 손이 부럽기도 해요. 무언가를 직접 만들고 돌려주는 손. 잠깐의 침묵이 흘렀고 영라는 커피를 받아들며 조심스레 말을 보탰습니다. 오빠 그러니까 이지원 오빠. 요즘 좀 힘들어 보여요. 은호는 놀라서 영라를 보았습니다. 그 놀람의 결이 호기심과 경계 사이 어딘가에 걸려 있었는데요. 영라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엄마가 어떤 사람인지 나는 너보다 더 잘 알아. 때로는 너무 잘 알아서 더 힘들어요. 단정한 말투 속에 작고 진짜 같은 무게가 들어 있었습니다. 은호는 그 순간 영라가 보여주는 실금 같은 진심을 알아차렸습니다. 누군가가 조용히 자신을 드러내는 일은 쉽지 않거든요. 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그런 말 하려고 온 거면 고마워. 영라는 작게 웃고 돌아섰습니다. 떠나는 뒷모습이 낯설게 가벼웠는데요. 가벼움은 종종 무거운 것을 오래 들었던 사람에게서 나옵니다. 오후가 깊어질 무렵 지강호가 카페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평소보다 단정하게 셔츠를 여몄는데요. 누나, 나 오늘 저녁에 투자자 만남 있어. 식당 말고 다른 길도 한번 시도해보려고. 은호는 눈을 가늘게 뜨고 동생을 바라봤습니다. 투자자. 지강호는 고개를 크게 끄덕였습니다. 내가 프로젝트를 준비했거든. 음식 배달이 아니라 동네 식당 실시간 남는 재료 거래 플랫폼이야. 가게마다 오늘 남는 식자재 많잖아. 그걸 동네 다른 가게나 개인이 싸게 바로 사가면 버리는 게 줄어들고 사는 사람도 좋고. 그는 들뜬 목소리로 빠르게 설명했습니다.
말에 설득력이 전혀 없다고 하긴 어려웠습니다. 은호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자본금은? 지강호가 멋쩍게 웃었습니다. 그건 투자 받으면. 그럼 그 전까지 고정비는? 임시 사무실은 친구네 카페에 얹히고 서버는 무료로 시작해서. 은호는 잠깐 눈을 감았다 뜨고 의자를 당겨 앉았습니다. 아이템은 나쁘지 않은데 내가 여태 해온 패턴이 있어. 시작하는 법은 빠른데 끝내는 법을 몰라. 이번엔 다르게 하려면 첫 달에는 돈 쓰는 일 말고 돈 아끼는 일 목록부터 가져와. 그리고 내 전적을 믿게 만들려면 아주 작은 성공 사례 하나라도 들고 와. 지강호의 얼굴이 붉어졌다 희어졌습니다. 누나는 늘 내 발목을 잡아. 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 발목을 잡는 게 아니라 발목을 다치지 않게 하려는 거야. 말 끝에 진심이 무겁게 놓였습니다. 지강호가 아무 말 없이 카페를 나가자 은호는 한숨을 길게 내쉬고 장부를 펼쳤습니다. 마음이 한참 무거워졌는데요. 무게가 많아지면 사람은 숫자에 기대게 됩니다. 숫자는 사실을 말해주니까요. 밤이 깊고 부모님이 돌아간 뒤 지혁은 침묵을 잠깐 지켜보다가 은호를 불렀습니다. 은호야. 고개를 들자 그가 아주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예전에 내가 내 마음을 밀어냈던 거. 그날 내가 했던 말, 그거 후회 안 하는 척 했는데 사실은 계속 후회했어. 근데 용기가 없어서 말 못했어. 그는 한참을 쉬었다가 아주 작게 웃었습니다. 너는 늘 내 초과 근무를 끝내주는 사람이었거든. 마음의 초과 근무. 오늘은 그냥 퇴근하고 싶다. 은호는 그 말을 듣는 내내 가슴이 조용히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는데요. 그럼 오늘은 서로 솔직해지자. 둘의 시선이 포개졌습니다. 마음이 마음을 천천히 더듬어가는 밤이었는데요. 무언가가 시작되는 순간이 반드시 요란할 필요는 없어서 오히려 이렇게 낮은 숨소리와 조심스러운 눈짓이 오래 남기도 하더라고요. 바로 그 다음날 아침 성희에게 문자가 한 통 도착했습니다. 우진군, 오늘 오전 결과 상담입니다. 병원에서 온 알림이었는데요. 그녀는 문자를 보고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몸 안쪽에서 매캐한 냄새가 났습니다. 공포에는 늘 약간의 화약 냄새가 섞여 있거든요. 그녀는 곧장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늘 일정 다 미뤄요. 오전에 중요한 상담이 있어요. 비서는 놀랐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성희는 차에 올라탔는데요. 손목시계의 초침이 유난히 빨리 가는 것 같았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우진을 만났을 때 그는 이미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더 말라 있었고 눈빛은 조금 다르게 단단해져 있었는데요. 의사가 결과지를 펼쳐 보이며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전문 용어들이 이어졌고 필요한 숫자들이 나왔습니다. 결론적으로 우진의 상태는 악화 속도가 빨랐고 이식이 필요하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성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빠르게 두 가지 계산을 동시에 돌렸습니다. 하나는 우진의 이식 가능성과 조건, 다른 하나는 자신의 일정과 계획 조정. 우진은 설명을 듣는 내내 엄마의 옆모습을 빤히 보았습니다. 혹시 지금만큼은 내 손을 잡아줄까? 그는 아주 조심스럽게 상상해 보았습니다. 상담이 끝나고 의사가 자리를 비키자 우진이 입을 열었습니다. 같이 점심 먹을래요? 성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스케줄이 있어서. 그의 상상은 그렇게 간단히 지워졌습니다. 그 시각 박성재는 박영라와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어제 카페 갔었다며. 영라가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응. 그냥 커피 마시고 왔어. 성재는 잠깐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너 엄마랑 괜찮아? 영라는 아주 잠깐 웃었습니다. 너도 알잖아. 우리 집은 늘 괜찮은 척으로 굴러가. 그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가족의 균열이란 건 가까울수록 더 쉽게 피 흘리는 법이니까요. 전화를 끊고 성재는 메신저를 열었습니다. 수신함 맨 위엔 보지 않은 메시지 하나가 깜빡였습니다. 성재 씨 계약 초안 다시 보내요. 조항 수정 확인해 주세요. 그건 회사 일이었지만 그의 눈은 자꾸만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어제 병원 복도 유리창 너머의 그 장면으로요. 그는 노트북을 덮고 일어섰습니다. 마음은 이미 어딘가로 뛰고 있었는데요. 뛰는 마음은 흔히 가장 먼저 도착해서 가장 늦게 돌아옵니다. 며칠이 흘렀고 지역의 정밀 검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생각보다 나쁘지 않다는 결론이었습니다. 치료와 관리가 필요했지만 치명적인 위기는 피했습니다. 병실 문을 나서며 은호는 크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웃었습니다. 살았네. 그 웃음이 복도를 타고 멀리 퍼졌습니다. 그 순간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성희가 그 장면을 보았습니다. 두 사람이 맞잡은 손, 가벼운 안도의 표정. 성희는 눈길을 거두지 않았는데요. 질투가 아니라 계산이 빛나는 눈이었습니다. 저 결은 부드럽고 그 부드러움은 설득을 어렵게 만든다. 성희는 짧게 문장을 끊었습니다. 그럼에도 설득은 진행해야 했습니다. 그녀는 은호에게 다가갔습니다. 축하해요. 다행이네. 은호는 진심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성희는 잠깐 웃고 운을 띄었습니다. 은호 씨, 저 건강 얘기 하나만 더 할게요. 내가 이러면 오지랖 같을 수 있는데 정말 필요해서 그래요. 내가 간이 안 좋아서 가족 내력이 좀 있어요. 혹시 시간 되면 검진 같이 받아볼래요? 내가 비용도 다 내고 편한 대로 예약할게요. 말은 과도하게 부드러웠고 표정은 너무 정확할 만큼 진지했습니다. 은호는 한 박자 늦게 대답했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성희는 바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고맙네. 생각해 준다는 말 그거면 됐어. 그리고 그 말 뒤에 보이지 않는 줄을 조용히 걸어두었습니다. 밤에 집으로 돌아온 성희는 거울 앞에 서서 한동안 자신의 눈을 들여다봤습니다. 눈동자 속에 피곤한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는데요. 아직 여유 있어.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했지만 심장 박동은 더 빨라졌습니다. 그녀는 서랍을 열고 오래된 봉투를 꺼냈습니다. 오래전에 보육원에 남긴 기록 일부였습니다. 빈칸이 많았고 남겨둔 이름은 사라지고 날짜와 시간만이 덩그러니 남아 있었습니다. 이름 없는 아이를 다시 부르면 무엇이 달라질까? 그녀는 혼잣말을 했는데요. 그 질문은 사실 자신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이름 없는 모성, 이유 없는 생존, 수식 없는 선택. 그중 어느 것도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박성재가 카페로 찾아왔습니다. 전날 밤 내린 결심을 입으로 꺼내야 할 때였는데요. 은호는 주문을 받다가 성재를 보고 놀랐습니다. 왔네. 그는 억지로 웃지 않았습니다. 산책 나오다가 커피 생각나서. 둘은 서로를 오래 보았는데요. 말보다 눈빛이 먼저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성재가 입을 열었습니다. 나 너랑 같이 밥 먹고 싶다. 그냥 밥.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고. 은호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그 망설임은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마음의 무게를 재는 동작이었습니다. 오늘은 어려울 것 같아요. 병원에도 들러야 하고. 성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 그래서 내일은 어때? 은호는 미소를 지었는데요. 내일은 좋아요. 그 짧은 대답이 성재의 가슴에 정확히 박혔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돌아섰는데요. 돌아서는 그의 어깨가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가벼움은 희망이 스며드는 첫 번째 증거이기도 해서 그는 그걸 조심스럽게 등에 올려놓았습니다. 같은 시간 우진은 병원 옥상에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머리칼을 휘저었는데요. 그는 손바닥으로 난간을 쓸었습니다. 금속이 차갑게 살아있었고 그 차가움이 오히려 마음을 붙잡아줬습니다. 엄마, 나 버티는 거 잘하잖아. 그는 공중을 향해 말했습니다. 옥상 문이 열리며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이지환이었습니다. 우진은 놀라서 돌아봤습니다. 왜 여기 있어요? 이지환이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의뢰인이 원하면 그 위에 서 있는 사람도 지켜야 할 때가 있어서요. 우진이 피식 웃었습니다. 그 의뢰인 박영라 씨? 이지환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짧게 물었습니다. 힘들어요? 우진은 고개를 끄덕였다가 저었습니다. 둘 다요.
둘은 말없이 도시를 내려다봤습니다. 잠깐의 침묵이 이상하게 편안했습니다. 이지환이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가끔 뒤로 한 발만 물러서도 길이 보일 때가 있어요. 우진은 난간 아래를 한 번 더 내려다봤습니다. 나 사실 그 길이 어디로 이어지는지 무서워요. 그래도 발을 떼봐야 알죠. 이 평범한 말이 그날 우진에게는 구명줄처럼 느껴졌습니다. 밤 지강호는 투자자 미팅을 다녀왔습니다. 결과는 뻔했습니다. 아이디어는 좋다는 말과 함께 데모를 보여달라는 요구가 돌아왔고, 데모를 만들려면 돈이 필요하다는 그의 말에 그걸 해결하는 게 창업자의 능력이라는 얼음 같은 미소가 덧붙여졌습니다. 지강호는 골목 무퉁이에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다시 처음으로. 그 무렵 성희는 마지막 카드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은호에게 건강검진을 제안한 이후 병원 VIP 라인을 조용히 움직였고 일정과 정보를 조율했습니다. 그녀는 정보를 무기로 쓰는 사람이었고 무기의 연마는 늘 은밀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회장님, 갤러리 건 관련해서 내부 자료가 외부로 유출된 경로를 찾았습니다. 가족 계정 중 하나에서 접근 흔적이 있습니다. 성희는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누구? 짧은 질문. 대답은 잠깐의 망설임 뒤에 돌아왔습니다. 영라 양 계정입니다. 성희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확실해? 네. 전화를 끊고도 그녀는 한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영라가 왜? 딸의 선택은 그녀의 서늘함을 넘어서는 균열이었거든요. 성희는 거울을 보았습니다. 그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예전과 다르게 아주 조금 늙어 있었습니다. 분노와 당혹,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스며든 슬픔이 동시에 어깨에 걸렸습니다. 나를 닮았네. 그녀는 차갑게 생각했습니다. 닮았기에 더 어긋나고 닮았기에 더 멀어지기도 하니까요. 그날 밤 박영란은 어머니의 방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노크를 했다가 손을 내렸고 다시 문고리를 잡았다가 놓았습니다. 결국 문이 열렸고 성희는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영라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 그 자료 내가 보냈어. 성희는 얼굴을 들었습니다. 왜? 영라는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계약이 잘못됐어. 작가들한테 불리한 조항이 너무 많았고 몇몇 후원 약속은 사실과 달랐어. 내가 고치려 했는데 엄마가. 성희는 단호하게 말을 끊었습니다. 그래서 너는 정의의 칼이 됐니? 영라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옳다고 믿는 일을 했어요. 성희는 의자를 밀고 일어났습니다. 옳은 일은 때로는 집을 부수지 않고도 할 수 있어. 영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집이 틀릴 때도 있어. 잠깐의 침묵이 흘렀고 그 침묵은 바닥까지 가라앉았습니다. 성희가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 내가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몰라. 영라는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알아. 그래서 때로는 더 멈춰야 해. 그 밤 모녀는 서로를 향해 한 걸음도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닮은 두 사람의 거리는 오히려 그 닮음 때문에 더 멀어졌습니다. 며칠 뒤 은호는 성희의 제안을 떠올리며 병원 문자 알림을 확인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건강검진 예약 확인. 예약자는 성희 이름으로 잡혀 있었고 동행인에 자신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은호는 휴대폰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호흡을 골랐습니다. 마음이 이상하게 불편했습니다. 그 불편함은 이유를 알지 못할 때 더 커지는 법이라 그녀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 싫지? 왜 무섭지? 답은 오지 않았는데요. 대신 어떤 목소리가 귓가에서 속삭이는 듯 했습니다. 조금만 더 조심해. 그녀는 결국 문자를 눌러 취소를 눌렀습니다. 그리고 간단히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개인 일정 때문에 어려울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그 문자를 보내고 나서야 심장이 천천히 속도를 늦췄습니다. 문자를 받은 성희는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처음으로 계획의 톱니다가 눈에 보이게 어긋났습니다. 그녀는 곧장 우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내일 시간 돼?
우진은 뜻밖이라도 한 듯 잠깐 멈췄다가 대답했습니다. 네. 성희는 차분히 말했습니다. 그럼 같이 가자. 상담. 우진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좋아. 전화를 끊고 난 뒤 그는 한동안 휴대폰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기회일까 함정일까? 둘 다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래도 그는 가기로 했습니다. 어쩌면 누군가는 끝까지 걸어 들어가야 문이 열린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어느 저녁. 노을이 건물 옥상을 붉게 칠하고 바람이 골목을 따라 낮은 소리를 냈습니다. 이지혁은 병원 앞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옆에는 지은호가 조용히 앉았습니다. 말이 없어도 편안한 시간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그 시간이었습니다. 지혁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나 겁이 많더라. 은호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누가요? 나. 지혁은 웃었습니다. 근데 이상해. 내가 옆에 있으면 그 겁이 줄어. 은호는 말했다가 멈추고 다시 말했습니다. 그럼 같이 겁내요. 같이 줄이고. 둘은 동시에 웃었습니다. 웃음은 아주 작았지만 오래 남을 웃음이었습니다. 그때 은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메시지 한 통. 내일 저녁 밥. 약속 기억하지? 보낸 사람 박성재. 은호는 화면을 보다 지혁을 봤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서로 알 수 있는 순간이 있는데요. 지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 짧지만 맑은 목소리였습니다. 은호는 고개를 끄덕였고 메시지에 답장을 보냈습니다. 응. 내일 봐. 멀리서 한 남자가 두 사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우진이었습니다. 그는 손에 쥔 처방전을 구겨졌다 펼쳤다 하며 잠깐씩 숨을 고르곤 했습니다. 나도 누군가와 저렇게 앉아있고 싶다. 욕심이라고 부르면 너무 큰 말 같아서 그는 그냥 소원이라고 스스로에게 작게 붙였습니다. 그 소원이 이루어질지 부서질지 그건 아직 몰랐습니다. 그리고 모르는 채로 살아가는 날들이 때로는 사람을 단단하게 만들기도 하거든요. 밤이 깊어지고 각자의 방에 불이 켜졌다 꺼졌습니다. 이상철은 다시 염주를 굴렸고 김다정은 조용히 침구를 펴며 가족들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조웅래는 창문을 닫으며 하늘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이번엔 좀 봐주이소. 숫자들이 행간을 채우는 소리가 묵직하게 들렸습니다. 박영란은 캔버스 앞에 서서 붓을 들었습니다. 새로운 선을 그었는데요. 그 선이 길을 만들지 담을 만들지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이지환은 차고에서 차키를 내려놓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작은 메모를 꺼냈습니다. 뒤로 한 발 물러서도 길은 보인다. 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누군가에게 건넸던 말이 돌아와서 자신에게도 도움이 되는 밤이었습니다. 그리고 고성이는 어두운 방에서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조용히 아주 조용히 손목에 팔찌를 풀어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그 소리가 생각보다 크게 들렸는데요. 그녀는 눈을 감고 오랜만에 아주 오래전의 한 장면을 떠올렸습니다. 이름 없이 울던 아이 시간에 젖은 담요, 복도 끝에 선 자신의 뒷모습. 나는 언제부터 이렇게 됐지? 질문은 미끄러져 가버렸고 답은 여전히 멀었습니다. 다만 분명한 건 하나였습니다. 내일이 오면 그녀는 또다시 어떤 선택을 해야 한다는 사실. 그리고 그 선택이 누군가의 삶을 바꾼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문이 닫히기 전 마지막 바람이 방 안으로 들어와 종이를 한 장 넘겼습니다. 빈 페이지 위에 그림자들이 머물렀고 그림자는 언제나 그렇듯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하지 않는 것들이 더 많은 밤 사람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쉽게 잠들었고 어떤 사람은 여전히 뒤척였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모르는 사이에 내일의 발자국들이 이미 문 앞에 와 서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그 발자국을 따라 나설 것이고 누군가는 반대로 걸을 것이고 누군가는 잠시 멈춰 서서 하늘을 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느 선택도 완전히 틀리진 않을 겁니다. 다만 각자의 선택이 서로에게 닿는 방식이 누군가의 심장을 조금 더 빠르게 혹은 조금 더 천천히 뛰게 만들겠지요. 그렇게
이야기의 다음 장은 조용히 펼쳐질 준비를 마치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알 수 없는 속도로 그러나 분명히 마음과 마음이 다시 부딪히고 비밀이 틈을 넓히고 사랑이 제기를 찾는 소리와 함께 그리고 그 모든 것의 한가운데에 아직 말하지 않은 여러 문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어디까지 말해볼까? 누군가의 속삭임이 바람에 실렸고 그것만으로도 다음을 궁금하게 만들 만큼 밤은 충분히 깊어졌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